코스피가 2,400에 딱 걸쳐있는 지금 순간입니다. 이번 주가 무언가에 걸쳐진 듯 변곡의 시기를 꽤 많이 맞이하게 될 텐데요.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쏟아질 거고요. FOMC나 GDP나 여러 가지 일정과 지표 소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정과 실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종목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힌트 김종현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자동차 쪽이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6월 27일에 위원님께서 자동차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고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가 한 21만 원 정도였습니다.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좀 더 가게 된다면 그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대모비스의 상승도 좀 해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자동차 실적이 좋았다가 핵심이 아니고 3분기까지는 이런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방점이고요. 네. 그러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현재 이연된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6월 달에 말씀드릴 때 이미 언급드렸던 것처럼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3분기까지도 이런 양상이 이어질 수 있으나 4분기부터의 핵심 포인트는 올라간 금리, 그리고 올라간 여러 가지 가격에 과연 소비자들이 계속 환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연 수요의 상당 부분은 가수요도 끼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차 사고 싶은데 테슬라에도 찔러놓고 현대차에도 찔러놓고 여러 군데 다 찔러넣는 이러한 그 가수요를 제외했을 때 정말로 지금 쌓여있는 현대차의 100만 대의 주문이 과연 진짜 실주문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21만 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넘어간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셔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아마도 2분기의 실적의 피크는 살짝 지났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 이익이 둔화되면서 4분기에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IT 전반의 수요가 지금 떨어지면서 재고가 쌓인 부분이 있지만 자동차는 그게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 것인데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자동차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다면 그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부품주의 팁을 드린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차량 판매가 앞으로 괜찮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지금 오히려 재고가 쌓여있는 것은 부품 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현대차가 다양한 차량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쌓여있던 재고를 해소하면서 다시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부품이고요. 또 최근에 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현대차가 특정 회사에게 몰아줬던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의 그 패키징 물량을 여러 회사에 지금 나눠주고 있다고 하죠. 차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신 분들은 중소 부품사를 포함한 이 부품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요.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3분기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현대차가 물량을 조금 나눠줬다고 꼽히는 업체가 세방전지나 성우하이텍 등인데 지금 성우하이텍은 19%나 올라가며 상당히 강한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성차와 부품사 각각의 전략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이시라면 위원님의 뷰대로라면 21만 원 부근에서 이익을 조금 챙겨보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확인하시고요. 자, OCI 갑니다. 이쪽은 현대차 쪽과는 좀 상반된 분위기죠. 오늘장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좀 개입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한 타격인 건지 어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스토리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6월 초반에 제가 하나솔루션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태양광 쪽을 말씀드릴 때 일단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이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여러 번 강조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OCI 같은 경우에 최대 문제는 시장의 기대가 나왔을 때 미국이 중국 쪽을 계속 밀어내면서 OCI 물량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우회 물량 막지 않기로 했고요, 미국이. 그다음에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OCI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중국 태양광 종목군들은 모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보다는
대외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에 크게 연동하는 OCI는 저는 여전히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의 매출도 있으면서 소위 이제 모듈 쪽에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여전히 태양광 쪽에서 선택한다면 저는 매력적인 선택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OCI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느냐? 는 저는 약간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태양광 쪽에 뭐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하신다면 전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업체까지 모두 포괄하는 그런 ETF 형태로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개별 종목을 선택하신다면 여전히 하나솔루션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쪽의 밸류체인 이해하시면서 이들 종목에 대한 뷰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장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열어보시죠. 뭉쳐야 한다. 관련한 이슈가 조금 있었죠. 관계사 합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일단 답변을 내어둔 상황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5월까지는 정말 잘 갔다가 6월에 그 상승분을 다 토해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이슈가 들려왔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좀 시발점이 돼줄 수 있을까요? 네, 연초에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네. 종목인데 실제로 이들 종목이 그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누리호 이슈가 지나가면서 둘 다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전에 7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방산 구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하나부터 하나 디펜스까지 이어지는 저 구조는 하나로 합치면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 뭐 방산 쪽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전체가 다 방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두 방산 체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뭐 금요일 경제도 이룰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 방산이 소위 이제 내수형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뭐 저렇게 뭐 분리되는 체계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모멘텀으로 삼고 있는 건 결국 수출이잖아요. 그 수출이라고 하면 금요일 경제라든지 기업 규모를 좀 더 볼륨을 키워서 여러 가지 시너지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 시스템과 통합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가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의 구성 자체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뭐 테크인, 디펜스, 그다음에 지분 관계가 있는 하나 뭐 시스템 이런 쪽이 다 연결돼서 지금 매출로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회사의 매출 자체가 이런 형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서 뭐 비용 구조를 좀 더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좋은 뉴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정말로 다음 달에 이사회가 나오고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결정이 이어진다면 저는 나쁠 것이 없는 오히려 이 하나그룹의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구조 재편의 방점을 찍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뭐 이 합병은 시너지가 있는 합병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돼줄 여지가 있으나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업 본연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괜찮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에 뭐 무기 수출이 탄탄하다 이런 얘기 방산주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두각을 나타내는가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것은 로템이죠. 네. K2 수출에 따라서 이제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가 있잖아요. 결국 이쪽도 비슷한 관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실적의 기대를 보시면 2분기에 이제 살짝 줄어드는 모습, 또 3분기와 4분기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수주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주의 모멘텀을 끌고 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에서 수주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주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다시 더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나타났던 상승도 결국 수출 증가, 수주 증가라고 하는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실적 추이 말고 이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은 네. 자, 이 UAM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 자체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이 UAEM은 분명히 하나도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조비의 계획을 보면 뭐 올해나 내년 정도에 뭔가 확실한 시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너무 흥분한다면 저는 오히려 경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으로서 모멘텀이 있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수익을 내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를 버텨주는 요소로서는 좋을 수 있으나 만약에 이런 요소로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을 때는 올해 상반기 7월 달 넘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과열될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밸류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녹였을 때 지금 가격에서 얼마 정도 업사이드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PER 측면에서 보면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좀 전에 뭐 실적에서 보셨지만 2분기, 3분기에 급격하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PER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PB 측면에서는 이제 꽤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방산 쪽에 모멘텀을 실으면서 아직까지 이익 측면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PB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는 과연 마진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마진율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가장 이 높은 이 라인을 보시면 0.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름 성장하는 기업이 0.8배 그래서 지금 PB가 역사적 밴드의 상단에 있다? 위험하다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마진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결국 그것은 내수보다는 수출 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항공 엔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게 계속 올라갈 개연성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는 꽤 높은 주가 한 6만 원 정도 최소 6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7만 원 이상의 주가를 가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 개선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수주의 속도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6만 원만 이어도 저희가 잃어버렸던 6월을 되찾는 거라서 그것만으로도 좀 반갑긴 합니다. 일단 6만 원의 가격 라인을 설정을 해보고요. 말씀 주신 대로 UAM으로 너무 과열이 될 때는 그땐 투자 전략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꽤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단 하루도 화두가 안 되는 날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량 폭탄이 이번 주 수요일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달려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나오는 물량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뭐 일단 대주주가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관의 락업 물량 7월 27일 날 나올 수 있는 4.3%의 저 1,000만 주에 가까운 물량 중에서 일정 부분이 매물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의 지금 평소 거래량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물량이 뭐 다 나올 리가 당연히 없으니까 네. 일정 부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변동성이 휩싸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면 분명하죠.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 시간에 뭐 SK증권의 네. 연구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다 노출되어 있는 악재에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할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주식 선물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 상품의 거래가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주식 선물로 해지를 할 수 있다면 공매도 물량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주식 선물이 나오면서 다양한 파생 거래가 가능해지면 이런 파생 거래로 인한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 그러면 소위 아비트라저 차익 거래를 노리는 사람과 그다음에 해지를 원하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투자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변동성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물량 출회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될 이슈라면 그렇게까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이 부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파생 상품이 LG에너지솔루션에 생긴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꼭 나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어차피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모두들 조금 나름의 각오는 하고 있었고 거래량 대비해서 이 물량이 조금 부담될 수 있으나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견들은 좀 분분합니다. 어찌됐건 앞서 오셨던 그 SK증권 연구원께서는 변동 시 매수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김 의원님의 시각도 좀 동일하게 가야 될지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수주부터 좀 본다면 요즘에 워낙 수주 소식이 이거저거 들려서 이게 다 엔솔 건가 SDI 건가 한번 크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수주 얘기는 계속 나와요. 네, 뭐 수주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네.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자, 지금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보시죠. 2021년에는 유럽 물량이 44%. 그런데 뭐 예상이긴 하지만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 흐름을 봤을 때 2025년에는 북미 비중이 오히려 최대로 늘어나는 네.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자, 유럽에 저렇게 물량이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유럽 경기가 침체로 간다면서요? 그러면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이 주력 판매처로 잡고 있는 유럽 쪽에서 과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하반기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죠. LG에너지솔루션을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하반기에도 이익이 좋다가 방점입니다. 그런데 주력 지역인 유럽이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데 과연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섹터가 주력 매출처로 삼고 있는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 기대를 품을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이제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장을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와 관련된 위험은 딱 한 가지죠. 과연 비용 안정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느냐. 비용 안정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비용 부담을 LG에너지솔루션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익률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에 투자하면서 셀 기업들에게 가장 느끼는 부담감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하이 싱글로 올라와야 되는데 혹은 두 자릿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이익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 여전히 마진율이 계속 로우 싱글, 뭐 미들 싱글 이 정도 수준도 잘 못 내고 있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요인인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 투자하는 것은 맞고 미국 쪽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은 양호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걸 검증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변동성 이슈를 지나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지만 반등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인이셔요. 정말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플러스 요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주신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생각할 거리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찌됐건 지금 LG 엔솔로 런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보유하신 분이 그걸로 매도를 해야 되는 런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이 종목의 이 PR이나 PBR 밴드는 역사도 짧기도 하고 네. 또 증권사별로 뭐 그리는 양상들이 다 달라서 실적 추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 어쨌든 PR이든 PBR이든 모두 상단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성장 요인들 중에 하나만 흔들리거나 뭐 그래도 뭐 이 변수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산업의 방향성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누구나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걸려서 뭐 넘어지지 않고 약간 흔들리기만 해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은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 저점이 35만 원, 위에 고점이 44만 원에 걸려있는 이 박스권을 단숨에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매출이 늘어나고 향후 수주가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마진율이 적어도 하이 싱글로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셀업체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최근 박스의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44만 원에서 45만 원 이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두고 대신 지금 뭐 단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도망가기보다는 버티는 것. 그다음에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주 중이나 주 말 정도에 뭐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다만 그 상단은 좀 막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대 수익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신 거고요. 신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의 정점이 조금 예상되는 이번 주 중후반경으로 얘기를 주셨고요. 일단 보호예수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뭐 매도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김 의원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